열린 K 시간입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의 기본 계획을 다시 짜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새만금 산업 구조가 첨단 산업 중심으로 바뀐 데 따른 건데요. 내년까지 새만금의 새로운 틀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새만금 개발 사업의 청사진 어떻게 바뀌는지 김경한 새만금 개발청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청장님이 먼저 개발청장으로 취임하신 지 1년이 됐습니다. 좀 네, 그렇습니다. 다사다난한 1년이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소회가 남다르신지요? 예, 새만금 1년 동안 기업 유치, 또 새로운 사업 추진, 전략, 정책 이런 거에 1년을 홀짝 보냈습니다. 네. 또 제가 2008년도에 MB 정부의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새만금 TF팀 만들어져서 전문위원 했거든요. 그때 이제 이 기본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에 또 인수위원회에서 TF팀을 만들어서 발전 기획 단장을 하면서 이번에 새롭게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또 그리고 이제 새만금청이 개청한 지가 약 10년이 됐습니다. 예. 10년 됐는데 기업 유치가 8년 6개월 동안은 1조 5천억.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해서 1년 6개월 만에 10조 1천억의 기업 유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기업 유치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새만금이 새로운 그런 전략과 그런 바탕으로 이제 기본 계획을 새로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새만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100년 먹거리 산업과 대한민국의 그런 성장 동력 산업이 융합해서 동북아의 그런 경제 허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10조 유치가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좀 대규모 투자 유치라던가 앞으로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해서 예. 다시 새만금 개발의 기본 계획을 짜는 작업이 좀 최근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기본 계획 재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의 6대 과제를 최근에 선정을 네. 하셨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이제 그 기본 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것은 지금 15년 만에 새로 수립하거든요. 예. 우리 정부에서는 백지 상태에서 빅픽처를 그려내라. 이제 기업 수요에 맞게 빅픽처를 그려내라는 그런 정부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와 내년에 2년 동안에 30억의 예산을 세워졌어요. 그런 과정에 이제 몇 가지 과정이 있는데 3대 허브 조성, 예. 그다음에 5대 전략 지역 선정, 그다음에 6대 기본 계획 수립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과제는 이제 글로벌 푸드 허브 조성, 또 첨단 산업 허브 조성, 또 관광 마이스 산업 허브 조성. 그 과정에 이제 5대 또 과정은 첨단 산업 과정에 그런 산업단지가 지금 대폭 부족하거든요. 예. 확대하는 문제, 또 유틸리티, 전력, 용수 공급하는 문제, 또 이제 아리백 산단에서 CF100 산단으로 무탄소 에너지를 100% 산단으로 접목시키는 그런 정책, 이런 과정들을 다 접목해서 기본 계획을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새로 그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계획이 이제 대한민국의 그런 새로운 발전 축의 역사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이제 다 대부분 첨단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예. 것들이 이제 2050년까지 전북의 어떤 미래 네. 먹거리를 책임을 지기 때문에 네. 기본 계획의 틀을 다시 짜는 건데 예. 여기서도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기업들이 10조 유치를 하면서 2차 전지 중심으로 들어왔거든요. 예. 2차 전지가 이제 국내 기업이 약 6조, 외국 기업이 4조가 들어왔습니다. 2차 전지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 4대 핵심 소재가 있거든요. 그 기업들이 싹 들어와서 이제 분리체인의 밸류체인이 형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중심의 기업 회장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 이제 새만금은 이 10조가 시드 문제가 돼서 100조가 들어올 것이다. 그런 기본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용폐수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친기업 정책이 와서 기업을 활짝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하게끔 정부에서 지금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어다 보면 이제 새만금은 이 광활한 땅이 이제 우리나라의
금싸라기 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이제 다른 데는 이제 만들 수가 없어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땅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의 3분의 2, 또 여의도의 141배, 프랑스 이번에 파리의 약 4배입니다. 이렇게 큰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땅은 여러 가지 그 기업들이 이제 10조가 들어왔을 때 문의를 해봤어요. 왜 새만금을 택했냐? 그동안 새만금에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왜 기업들이 택했냐 하니까 첫째는 이제 세제 혜택, 정부에서 관심 갖는 그런 세제 혜택을 주고 또 두 번째는 확장성. 새만금이 너무 땅이 크다 보니까 확장성이 크다는 거예요. 앞으로 기업을 더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있다는 거죠. 또 저렴한 토지, 땅값이 저렴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 비해서. 그다음에 또 이제 민원이 없어요. 이게 국가 땅이라. 예, 민원이 없고 또 유틸리티 그 전력이나 용수 이런 것이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새만금에 기업들이 몰려든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관광 마이스 산업. 그래서 기업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골프장도 좀 해주고 좀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주고 이렇게 또 건의를 한 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광 마이스 산업을 추진하고 또 이제 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항만이 2026년에 완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글로벌 푸드허브 세계 식품의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짝 여는 것이 이번에 새만금의 새로운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첨단과 식품 이렇게 마이스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네. 미래 산업을 이끄는 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네. 새만금이 이제 앞으로 자리매김할 거다라는 그렇습니다. 이제 네. 말씀이신데 네. 사실 이제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네. 또 우려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환경단체나 시민사회단체가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네. 중에서 하나가 또 네. 2차 전지 폐수 처리를 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좀 거에 대해서 네. 우려를 하는 좀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 이 네, 문제에 네, 대해서는 네. 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환경과 개발은 상존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새만금은 환경에 무탄소 정책이 100% 지역으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 우리 새만금청의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환경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또 2차 전지 기업들이 그 오폐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동 관료라고 이번에 정부에서 또 약 350억 정도 예산을 해줬어요. 그래서 예. 최초로 국가 산단의 새만금만 공동 관료를 지금 매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관료를 통해서 또 배출을 할 것이고 또 환경단체하고 항상 대화를 통해서 환경부에서 준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대로 기업들을 저희들이 공장 설립할 때부터 가동까지 전부 또 같이 협의도 하고 또 환경단체고 계속 지금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같이 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근에 진짜 10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가 또 이루어지면서 네. 전북에서 새만금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좀 주목을 받고 있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추가 유치는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질지 지금 이제 예. 10조 유치하고 이후에 예. 또 지금 우리나라 10대 대기업들이 한 2개 기업이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협상이 잘 되면 한 5천억에서 1조 또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 제가 업체는 말할 수 없지만 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외국계 기업이 곧 8월 달에 또 새만금을 방문합니다. 외국계 기업도 대개 이제 한 5천에서 1조 투자하는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새만금에 이제 이 10조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세제 혜택부터 시작해서 아주 편리한 그런 공장 가동부터 설립에서까지 전체 편리한 그런 여건이 되니까 기업들이 막 물밀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땅이 부족해요. 그래서 땅을 빨리 해달라는 것이 이게 기업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매립을 1년 앞당겼어요. 정부에서. 총리님께서 직접 새만금에 오셔가지고 매립을 1년 앞당겨서 매립 1년 앞당겨서 예. 올 하반기부터 또 땅 공급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이제 계속 땅을 찾고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다원화된 기업들이 이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기업들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항만이나 철도 같은 기반 시설도 좀 네네. 필요하지 그건 않습니까? 이제 항만은 2026년에 완공돼서 2027년에 이제 개항을 시작합니다. 2선석이 완공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기업들이 또 자기들은 항만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하고 협의해서 항만을 지금 새만금에 9선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2선석이 이제 2026년에 완공되고 나머지도 계속 추진을 계획이고요. 또 공항은 이제 올해 선정이 돼서 내년에 이제 공항이 시작이 됩니다. 공항. 예. 그래서 2029년에 완공되게 돼 있어요. 또 인입철도도 2030년에 완공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트라이포트가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고속도로가 내년에 또 완공돼서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2시간 30분에 주파합니다. 그런 고속도로, 또 내부 간선도로 이런 것이 완벽하니 갖춰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또 원하는 것이 그거더라고요. 새만금처럼 그런 트라이포트가 갖춰졌고 또 내부 도로가 갖춰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만금만큼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2050년까지의 어떤 큰 계획을 또 지금 수립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이렇게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